자, 일단 에너지 관련주들 분위기 좋습니다.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수출. 원전이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다 상관없어요. 근데 수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바이오 쪽은 우리가 ETF 종목들 위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동차. 그냥 자동차는 아니고요. 이제 로봇이 좀 붙어야 됩니다. 자동차 로봇들 PBR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정말 좋은 기회다. 안녕하세요, 투자부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짧고 가볍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마녀의 날이 끝났습니다. 뭐 장중에 이제 코스닥이랑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예상대로 투매가 나왔어요. 뭐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파생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게 이제 빠질 때는 뭐 이란 전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빠졌지만 결국은 다 이제 반등이 나와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80불에서 90불 사이를 계속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란 전쟁 관련돼서는 리스크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저는 일단은 주식 시장이 많이 익숙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전쟁 뉴스 나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아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공포가 이제 무뎌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수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많이 적응을 했으니까 이 전쟁 관련돼서는 미국을 뭐 때리지 않는 이상은 이제 조금 걱정을 접어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만에 좀 가볍게 시장 얘기 또 간만에 가볍게 종목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강했던 섹터 중에서는 역시나 이제 신재생 쪽이 좀 강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SK 이터넥스나 또 이제 H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고요. SK 이터넥스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 갔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블룸 에너지처럼 연료전지 관련되는 걸 보여주고 있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번 이란 전쟁 이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은 사실 유가 테마, 여기서 말하는 유가 테마라는 게 이제 석유 테마 이런 거 말고요, 에너지 테마를 봐야 된다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뭐 천연가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원전 이런 것들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하나솔루션을 한번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제가 하나솔루션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대략 3만원대 후반에 이제 잡아서 이렇게 한 6만원까지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은 트리거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란 전쟁은 사실은 이제 트리거일 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원래 사실 신재생 에너지나 원전이나 이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던 종목들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땅덩이가 작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원전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태양광파 원전파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요, 원전이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또 연료전지든 뭐 핵융합이든 다 모두 다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AI 및 이 오래된 전통 인프라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전력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원들이 다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에너지주들을 투자할 때 핵심이 뭐냐면요, 수출이 되느냐입니다. 수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원전이나 태양광 둘 다 수출이 되는 기업이 있고요, 안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이 되는 기업과 내수용 기업이 있는데요, 사실 내수용 기업들은 항상 이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수출되는 기업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상승을 했던 HD 현재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내수 쪽이 좀 더 컸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 쪽 시장도 계속 이제 파고 들고 가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보다는 좀 더 실적이 더 빠르게 턴어라운드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태양광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하나솔루션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하나솔루션은 제가 뭐 시총 한 10조 찍고 나서 좀 조정 나올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시총을 10조 정도 찍고 나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죠. 뭐 조정이랄 것도 없어요. 사실 많이 빠지도 않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4월달에 뭐가 나오죠? 중국에서 이런 태양광 패널을 갖다 팔면 부가세를 환급해 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증치세라고 하는데요, 증치세에 대한 환급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당연히 이제 우주 태양광도 있겠고요. 사실 이제 단기 급등을 하면서 좀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나쁘지 않은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 투자할 때는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년 12월 달 이 빅베스를 기점으로 이제 원래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 분기 실적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100억 정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한 300억, 400억 정도 손실로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중국 쪽에서 증치세 환급이 폐지됐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4월부터잖아요. 3월까지는
덤핑을 엄청 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이 방향성을 보셔야 되는 거죠. 미국 쪽에 수출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미국의 카터스빌 공장이 이제 돌릴 거잖아요. 그 공장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턴어라운드 기업들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요게 이제 바닥이라고 봤을 때 25,000원 정도 잖아요. 여기서 지금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사실 턴어라운드 기업들은 이제 나중에 와서 2분기, 3분기 가서 실적 확인할 때쯤이면은 이미 지금보다 더 많이 날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실적을 확인하고 나면 이미 주가는 올라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턴어라운드의 초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뭐 태양광 종목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이 3등주, 4등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출이 별로 되지 않는 종목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되는 종목들로 보셔야 된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 이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원전주를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원전주는 당연히 뭐 제일 좋은 건 뭐 두산에너빌리티겠죠. 원전계 TSMC라는 종목이고, 근데 이제 이번 원전주 관련돼서는 좀 기억해 보실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사실 이제 대미 투자권 이슈가 좀 있어요. 오늘 이제 대미 투자권이 이제 통과가 됐죠. 원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전이 1호 투자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전이 1호가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LNG 쪽이 먼저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LNG 되게 팔고 싶어 하잖아요. 알래스카. 그래서 요게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원전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요, 1호 투자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대미 투자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술인 이제 APR 1400이 아니더라도 웨스팅하우스 기술인 AP 1000을 들어가더라도요, 결국은 우리가 왜 미국에 들어갔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미국을 뚫는다는 것 자체가 수익성이 낮고 높고를 떠나서요, 엄청난 레퍼런스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는 뭐 다른 나라나 뭐 예를 들면 프랑스나 이런 나라 지금은 못 들어가죠. 지금은 왜냐? 지금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맡고 있는데, 미국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도 되게 좋은 훌륭한 레퍼런스를 가질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이제 1위비 할 종목은 아닙니다. 당연히 뭐 두산 에너비티 좋죠. 이번에 이제 가스터빈 12기 나왔는데 이거 테슬라가 주문한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가스터빈 더 짓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 뭐 당연히 좋은 거겠고, 그 외에 오늘 오르비텍 같은 종목도 상한가를 봤고요. 이것도 이제 원전 해체 기술 관련해서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마 원전 해체 쪽이 좀 잘 되게 되면은 원전 한 개 해체할 때마다 거의 한 50억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뭐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뭐 태용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태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조정을 약간 받고 있죠. 한 2,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 없이 바로 급등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 사실은 뭐 조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오르기만 바라는 건 정말 욕심이죠. 누군가는 팔아야지만 또 그 판 물량을 갖고 다음 상승을 노릴 수 있으니까요. 뭐 핵심은 결국은 이제 실적의 방향성,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요 파란색 선 보이시죠? 요 파란색 선이 밑에 보이실 텐데, 요거 지금 우상향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기관이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기관은 ETF 자금이겠죠. 그래서 요 종목도 ETF 들어가는 종목이다 라는 점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오늘 특이한 점은 바이오주들 일부가 좀 되게 단단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 에임드바이오라는 종목, 이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에임드바이오는 이제 ADC 쪽을 풀 라인업을 갖고 있고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스랑 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증시가 장중에 흔들렸는데도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 역시나 이제 ETF 종목이라서 기관들 수급이 들어오는 게 보이고요. 또 이 종목 말고는 또 알지노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당연히 이제 ETF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고요. 역시나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다. 오늘 흔들리는 장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종목 좀 관심이 가고 있고요.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요거 때문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그러니까 바로 이제 다음 주겠죠. 다음 주에 미래에셋에서 기술 이전 바이오 액티브 ETF라는 걸 내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술 이전이 되는 바이오를 이제 해서 15개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술 이전 종목들이 뭐 알테오젠처럼 짱짱한 기업들도 있겠지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임드 바이오나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요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요, 하나자산운용이 드디어 코스닥 액티브 ETF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17일 날 나온다고 하고요. 뭐 당연히 우리가 이번에 이 ETF의 자금에 힘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가가 반응할 거다라는 점. 지금 뭐 바이오가 엄청 주도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섹터는 사실 그렇게 주도적이진 않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 오늘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것도 정말 좋지만 이렇게 급등을 준비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바이오 쪽에서는 에임드 바이오랑 알지노믹스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 로봇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자동차 로봇들에 대해서 되게 모멘텀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온 게 4월 9일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현대차가 자율주행이랑 아틀라스 관련돼서 미래 전략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말까지 계속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IR 할 때마다 계속 로봇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기업, 이 현대차라는 그룹과 또 이 자동차 섹터들이 이 로봇으로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4월 9일날 나온다고 하니까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차나 이런 자동차 종목들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또 이 자동차 종목들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자동차 대부분 기업들이요, PBR이 1배 미만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현대차나 SL이나 만도 같은 기업들이야 지금 좀 상승을 해서 1을 겨우 벗어났지만, 뭐 제가 말씀드렸던 화신이나 성우하이텍,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릴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은 아직도 PBR이 1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런 이 밸류업 공시들에 대해서 의무화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부양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말씀드리자면요, 뭐 당연히 이제 가장 좋은 건 현대차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기업가치 200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좀 빠진 상태입니다.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사실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제 이 매물대를 잘 버티고 있다라는 점이 좀 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사실 52만 원입니다. 52만 원인데 저는 싸다고 봐요. 왜냐면 이 기업이 지금 100조잖아요. 200조까지 어차피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거의 반 가격에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자동차 섹터가 메인 섹터가 아니에요. 로봇줄도 메인 섹터가 아닙니다. 지금 로봇줄도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 만큼 시장에서 약간씩 소외받고 있는 거죠.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건데,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뭐가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4월 9일 날에 현대차 미래 전략 발표할 거고요. 이제 하반기 6월 달이겠죠. 6월 달에 개별 종목을 레버리지 ETF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 되면은 뭐가 나오죠? 12월 달 되면은 이 현대차가 실증을 돌릴 겁니다. 아틀라스 실증을 공장에서 직접 돌릴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새만금 공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옵티머스가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올해 1년이 지나고 나면 내년에 뭐가 되죠? 상장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급등주 노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모아가는 종목, 좀 편하게 가져가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대차만큼 좋은 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SL이나 만도 같은 종목들, 역시나 이제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란 전쟁 이후에 지금 회복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란 전쟁 3월 4일이 저는 바닥을 확인했던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은 되게 괜찮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도 같은 기업들, 이게 사실 자동차 기업들은 실적이 다 좋아요. 지금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윗꼬리가 좀 남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지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은 당연히 올해 잘 나왔고요. 2천억 나왔습니다. 지금 시총이 이제 올라서 9천억이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2,500억이 나왔습니다. 밸류 상으로는 싸죠. 그리고 이제 PBR이 이제 0.56입니다. 아직 0.5예요. 0.5.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했던 PBR 1배 미만의 기업들은 밸류업에 대한 이 주가 부양 포인트가 있겠고요. 역시나 이제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ETF에 편입된 지 3일 됐습니다. 우리가 액티브 ETF가 계속 종목을 바꾼다고 하지만 사실 3일 된 종목을 바로 바꾸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종목도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아직 PBR 0.56이면 이거 PBR 1까지만 보낸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거의 뭐 한 80% 90%의 상승 여력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제철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현대제철 쪽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자동차 얘기하는데 왜 철강주 얘기하시죠? 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그냥 쌉니다. 싸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현대제철은 현대차 그룹에 있는 기업이죠. 현대제철은 최근에 새만금 투자도 있었고요. 새만금 투자에 당연히 현대제철이 공장을 짓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미국 쪽 판매도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미국 쪽에서 좀 괜찮아지고 있다고 하고, 이 실적치도 보면은 이제 작년부터 바닥을 찍으면서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26년, 27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뭐 한 8천억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시총이 5조인데요.
5조인데 영업이익이 8천억입니다. 싸죠? 그리고 뭐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틀라스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현대제철 공장에 바로바로 투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현대제철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PBR이 0.26입니다. 0.5도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쌉니다. 그냥 단순 가치가 쌉니다. 단순 가치가 싸고요. 뭐 당연히 이번에 현대제철이 이제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이제 있던 공장들 같은 것도 다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겠죠. 그리고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6% 들고 있어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지금 38조거든요. 그럼 6%만 해도 제가 계산해 보면 2.5조입니다, 대략. 즉 지금 현대제철의 시총이 5조밖에 되지 않는데 현대제철 시총의 절반만큼을 현대모비스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계열사기 때문에 이 지분을 팔지는 않을 겁니다만 당연히 이제 현대모비스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현대차가 올라가게 되면 현대모비스도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이 지분 가치가 지금 2.5조인데 뭐 3조, 4조까지도 올라간다면 지금 이 현대제철은 너무 싸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사실 이제 에너지 쪽, 원전 쪽 빼고는 뭐 바이오나 자동차나 최근 들어서 좀 약간 관심이 시들해진 섹터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막 단타만 치고 급등주만 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빠른 대응,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에서 빠른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좀 천천히 내가 매수할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편안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용 정리를 드리면요. 자, 일단 에너지 관련주들 분위기 좋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수출. 원전이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다 상관없어요. 근데 수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바이오 쪽은 우리가 ETF 종목들 위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동차인데 그냥 자동차는 아니고요. 이제 로봇이 좀 붙어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상황에서 바로바로 반응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 기회를 줄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 로봇들 PBR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정말 좋은 기회다. 내가 단타나 급등주 노리는 사람 아니라면요. 지금 모아 가시면 되게 편안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요.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아요. 궁금한 점들 또는 이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기업들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제가 기업 분석을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만들 영상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무료로 드리는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현대차 리포트도 올려드렸고요.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해석이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또 종목 발굴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뭐 사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들어오시면 정보 계속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받아보시고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입장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해주시면요. 제가 좋은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구독자 411명 되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